네, 안녕하세요. 네, 공부 습관을 위한 교과서 학습법 담당을 맡게 된 초등학교 교사 안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과 함께 참고하실 교환은 서울론 공지사항에 있으니 다운받으신 다음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이벤트는 5분을 선정해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답변해 드릴 테니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설명에 참여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초등 부분 공부 습관을 위한 교과서 학습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0여 년의 첫 과정이다 보니까 교과서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교과서 공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각각 학습의 핵심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배운 공부법을 언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 스터디 솔루션 프로젝트에서 성적을 올릴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설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학원이요, 가외요, 아니면 부모님 유전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연구 중에서 아쉽게도 학원 등의 선행학습은 19위였습니다. 사전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대부분 선행학습은 언제 해야 해요? 언제까지 선행학습을 하고 얼마나 해야 안심이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1위부터 18위까지에서 가장 멀었던 19위가 선행학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복습이 바로 2위가 되었습니다. 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답변 드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답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데 2위가 복습이라면 과연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맞추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1위는 바로 공부 희열도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즐거워야 된다는 뜻인데요. 사실 공부 희열도를 가진 학생은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많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철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공부 희열도를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1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2위, 즉 공부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복습이 우리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년 군별로 학습의 핵심이 점점 다른데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중학년, 5학년, 6학년을 고학년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학년군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1학년, 2학년의 핵심은 이렇게 크게 한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1학년, 2학년은 학습보다는 학교에 대한 적응이 더 우선이고 기본적인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공부를 하고 문제집을 풀고 학원에 가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것을 흥미를 떨어뜨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핵심, 즉 바로 습관을 갖추어야 됩니다. 중학년,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이런 습관이 갖춰져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년, 고학년생들은 저학년의 학습의 핵심을 유지한 채로 넘어가야 되고 고학년은 저학년과 중학년의 학습의 핵심을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학년의 기본 습관 중에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기본 습관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기본 습관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학생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학교에서 가장 기본 습관은 인사나 생활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오로지 학습 부분입니다. 학교에 딱 등장하자마자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들은 시간표를 확인하고 사물함이나 서랍에서 들었던 교과서를 정리해서 서랍에 넣는 것이 가장 1번 기본 습관입니다. 아직까지 중학년, 고학년 친구들도 이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종이 치고 선생님께서 국어책 꺼내자 라고 할 때 선생님 저 책 없어요 하면서 뛰어가서 사물함에 꺼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본 습관 자체가 학습에서 틀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이 서랍 안에 있는 친구들은
책을 미리 꺼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책을 펼치면서 지난 시간에 내었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 다른 친구들은 그제서야 책을 가지고 가면서 복습을 할 경우나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학교에 가자마자 책을 꺼내고 그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교과서를 펼치는 것. 1학년, 2학년에서는 이 정도의 기본 습관이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학년, 4학년 때에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 여기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면 꼭 다운받아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기본 습관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고요.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요. 1학년, 2학년 때부터 뭐 공부를 시켜야 되나요? 매일 연산을 시켜야 되나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알림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숙제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학년은 큰 숙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준비물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간단한 숙제도 있을 텐데요. 집에 가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알림장을 확인하는 그 습관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수업이 들었구나 라고 해서 교과서를 챙기고 내일 준비물이 무엇이었지? 그림 일기 숙제가 있었구나. 그럼 이거 혼자서 해봐야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갖추어져야지 나중에 3학년, 4학년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을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혼자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핵심인데요. 아까 공부 희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막 즐겁다가 아니라 저학년에서는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즉 유치원 이럴 때 우리의 한글을 못 돼요. 그리고 숫자도 아직 1부터 100까지밖에 몰라요 하시는데요. 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 다 배우는데 우리 아이만 못하면 걱정되잖아요 라고 해서 1학년, 2학년 다니기 전부터 온갖 학원과 과외를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가서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너무 어렵나? 라면서 점점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흥미를 1학년 때부터 잃게 돼버리면 중학년, 고학년 됐을 때에는 아예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1학년, 2학년 학부모님께서는 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습관과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중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학년의 학습 핵심도 제가 사진 두 가지를 띄웠는데요. 혹시 이것을 보시고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네,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년 학습의 핵심은 아까 1학년, 2학년에서 공부 희열도와 관련된 흥미였다면 이번에는 복습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학습 결손 그리고 학습 격차 이야기를 하는데요. 1학년, 2학년에는 이미 유치원과 일상생활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적응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학습량을 시키지 않는데요. 3학년으로 등장하면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처음 보는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팍팍 느낍니다. 혹시 3학년 친구들이 있으면 새롭게 생기는 과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국어와 수학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배우고요. 3학년 때부터 사회, 과학, 영어 이 과목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과목들은 나중에 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게 되는 과목이고 학습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놀다가 3학년 때 딱 올라갔더니 과목 수도 많아지고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도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시험을 치고 문제를 풀었더니 너무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학습 결손이라고 해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1시간 동안 수업을 배웠고 그 선생님이 했던 1시간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완전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날 배웠던 것을 다음날 배웠더니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하는 친구들은 학습 결손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음악도 있고요. 정말 많은 과목들이 3학년 때 정말 많이 생겨요. 오도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학습 결손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쌓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에서도 학습 결손이 생기고 과학에서도 생기고 수학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태로 학년이 올라가고 5학년, 6학년 되면 이 학습 결손이 안타깝지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습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더 잘하네? 라고 하다가 그 마음이 저 친구 학원 다녀서 그런가? 나도 학원 다녀야지 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학습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바로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3학년, 4학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복습을 하면 되는데요. 이 복습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새학기 교과서 공부법에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결손은 3학년, 4학년 때 생기고 5학년, 6학년이 되면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데 3학년, 4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 없을까요? 인데 바로 이 두 번째가 중학년 학습의 핵심입니다. 바로 배경지식의 확장인데요.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미리 알고 있는가, 바탕이 되는 지식과 내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인데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 배경 지식은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6.25 전쟁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수업 시간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들었을 때 그 위인을 아는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면서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선생님, 저 부모님이랑 같이 그 이순신 영화 봤어요. 위인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자신감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대해서 잘 모르거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딱 사회 수업을 할 때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 배경 지식의 확장을 늘려주는 것이 3학년, 4학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학습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배경 지식의 확장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배경 지식 확장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바로 간접적인 경험이 독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학생들이 독서 많이 싫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도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못 읽게 하고 부모님께서 권해주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저는 학습 만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학습 만화든 줄글로 된 책이든 최대한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디서 한번 나 해봤는데 라는 말만 가지고 그런 마음만 있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경 지식의 확장이 연관이 된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경험은 독서 활동이 아니라 주말이나 평일에 시간 될 때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을 가든 미술관을 가든 박물관을 가든 직접 체험해보는 겁니다. 이 체험해보는 것이 독서보다 훨씬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갈 때 어딘가 갔다 온 가족들과 함께 갔다 온 학생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버려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니 중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최대한 공부한다가 아니라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습관, 그 다음에 흥미가 유지된 채로 이제 복습을 하면서 배경 지식이 확장된 채로 고학년들은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추가로 이제 초등학교의 핵심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학년, 6학년인데요. 정말 학습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것이 핵심이 될지 제가 그림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 뭔가 머릿속에 있는 뇌랑 관련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필 위에 올라와 있는 학생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한 1년, 2년 전쯤에 한창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메타는 초월하다, 어디 위에 있다 라는 뜻이고 인지는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를 간단하게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3학년 때 뭐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말이 빠르면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교율선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학습 교율선이 생기는 것을 주위 분들이 알려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할 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틀렸는지, 내가 정말 이 지식을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는지, 즉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모르는지 안다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본인이 계산 실수를 했으면 이 계산 실수를 위한 공부를 하면 되니까 바로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메타인지를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은정님이랑 수찬님께서 두 번째 고학년 학습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네, 죄송합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아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그거 모르는데요? 저 그거 안 배웠어요.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서도 이거 잘 애매해서 틀렸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친구는 계속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서 그 과목이나 그 단원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와 자기주도 학습은 정말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1학년, 2학년 때 첫 번째가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습관이 갖추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아직 너 오늘 국어 할 차례지? 너 수학 2페이지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부모님의 지시나 주도가 많으니까 차분하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학년은 자기주도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사전 질문 남겨주셨는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의 핵심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 그렇다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수학 교과서와 사회 과학 교과서입니다. 혹시 있으신 분들은 꺼내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하시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3학년, 4학년은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5학년, 6학년은 다 교육부가 하는 것인데요. 3학년, 4학년은 이제 출판사가 다 달라져서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이 교과서, 다른 학교는 저 교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교과서 공부하는 부분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되는 수학 교과서 공부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기본적으로 복습입니다. 미리 공부하는 예습과 선행학습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든 다음 날이든 주말에 이렇게 복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학 모든 단원은 제일 처음에 차례를 펼칩니다. 수학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개념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개념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연산에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단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큰 수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1, 10, 100, 1000만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도 필요하고 개념과 문제 적용이 필요한 단원이고요. 각도도 들었을 때 개념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딱 봤을 때 연산이 중요한 단원이구나 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단원을 구체적으로 예시로 들어서 공부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원 쿤수입니다. 책을 펼치면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시죠? 요즘은 이렇게 컬러처럼 정말 화려하게 학생들의 흥미를 익힐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책은 4학년이지만 전 학년에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왼쪽 윗부분에 있는 학습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만을 알아봐요인데 모든 교과서는 왼쪽 첫 부분에 오늘 그날 배워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다 가리고 학생 스스로 이 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아니까. 아는 거 공부하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뭐 손가락으로 1, 10, 100, 1000, 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을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지금이 4학년 교과서인데 2학년 때, 3학년 때 큰 수랑 관련된 거를 배운 적이 있었나? 그쵸? 개념이고 학습 결손이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학 익힘 책 모든 단원 제일 앞에를 보면 이렇게 기억해요 또는 이전 학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을 배우기 전에 천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1, 10, 100, 천을 알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을 배우기 전에 내가 천도 몰랐다. 그러면 이 만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문제집이나 3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우선 만을 배우기 위한 사전학습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학습 결손이 있으면 수학은 특히나 그 다음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 다음번에 바로 10만, 100만, 1000만을 배우고 억을 배우고 조를 배워요. 그런데 만을 모르면 억이랑 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만을 모른 채로 이날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확하게 학습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학책은 친절하게 위에 학습 목표가 있고 그에 맞는 개념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둬요. 이 출판사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뒀고 또 다른 출판사는 다른 색깔로 네모 박스로 개념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눈으로 또는 말로 읽어줍니다. 천이 10개의 수는 만 또는 1만이라고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맞아 이거 만이었어 너무 쉬워 라고 하는데 옆에서 많이 모였어? 라고 하면요 그 많이 0 몇 개, 0이 4개인 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말 끝까지 개념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박스로 가려줍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음번에 복습할 때 이 빈칸이 안 보인다고 가정을 하고 천이 10개의 수는 무엇이라고 했더라? 맞아 1000 또는 만이라고 했지 라고 해서 이 빈칸을 본인이 채워주는 것이 2단계이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이 책을 보지 않고 스스로 많이 모였더라 라고 해서 친구에게 설명해도 되고 가족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다 보고 말하기, 2단계는 반만 보고 말하기, 3단계는 혼자서 말하기. 여기까지 완료된 친구들은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하지만 학생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또는 암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른쪽에 가면 이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라도 문제를 풀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개념은 알지만 문제 적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께 물어봐도 되고 교실에서 또는 부모님께
그래서 직접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학생이 이 개념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라고 문제를 풀고 이제 문제 1번과 2번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개념적 부분으로 가서 복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스스로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수학 익힘 책으로 가서 이제 적용하는 문제로 복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번에 제가 개념 필요한 부분 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도인데요. 쉽게 설명했을 때 혹시 1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요, 이게 1도예요 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5로 나눈 것을 1도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말을 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거 뭐였죠?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간단하게 모른다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에서 개념 말고 연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곱셈과 나눗셈, 단원명만 들어도 곱셈과 나눗셈 필요하잖아요. 그럼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잖아. 그러면 학습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마찬가지로 수학 익힘 책 또는 개별 문제집으로 가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수 있으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아직 그 전 방법을 모르면 문제집이나 별도 학습을 통해서 채워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곱셈을 할 때 이제 받아 올림이 있는 이런 것이 있고 실제 계산 잘 하지만 빨리 푸느라고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분이 또는 학생분이 이 풀이 방식을 몰라서 그런 친구라면 여기 과정이 1번부터 2번, 3번까지 차근차근하게 문제 푸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요. 저는 다 푸는 방법 알아요. 그런데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 볼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아까 목차 봤을 때 3단원 곱셈과 나눗셈 나 하는 방식 다 아는데 연산 계산 실수가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바로 수학 익힘 책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만약에 여기서 하지 않는다면 공부 끝. 그런데 1번부터 6번까지 푸는데 또 계산 실수를 했으면 문제집이나 별도 학습지를 통해서 계산 실수를 왜 했는지 또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연산을 너무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실수하지 않는지 간단한 연산만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3, 4, 5, 6학년에 해당되는 사회교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서는 1단계는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가 1단계인데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책을 한번 펼쳐보고요. 우선 5학년이지만 3학년부터 6학년 모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 보신 분들은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그럼 우리 국토의 위치를 이 수업이 끝나고 또는 복습이 끝났을 때 말로 우리 국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날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하게 지도를도 못 그리고 우리나라 위치는 대략 그쪽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께서 봐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사회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어휘력이나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국토, 위치, 위선, 경선, 위도, 경도, 본초, 저선. 학생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페이지만 공부하는데 지금 6, 7개의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회 시간에 학생들은 내가 뭘 공부했지? 라고 떠올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사회 공부법은 첫 번째, 국어사전을 옆에 두거나 또는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국토를 몰랐다라고 하면 국토 옆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국토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옆에 국토 옆에 한자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라 국자랑 흑토가 있으면 국토라는 거는 뭐 나라의 영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자어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자어, 즉 국, 다음번에 국을 봤을 때 아, 이게 나라였었지, 나라를 뜻하는 거구나. 토를 봤을 때 아, 이거 땅을 말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이것들은 다음번에 갔을 때 계속 나오거든요. 국이라는 것과 토. 이렇게 각자 한자어를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사회는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가리라고 했잖아요. 국토를 배웠을 때 오늘 복습할 때는 당연히 알겠죠. 지금 사전을 찾아봤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번 다시 또 나 사회국 복습했어야지 라면서 찾아봤을 때 내가 지난번에 몰랐던 단어를 표시해뒀어요. 국토 나 몰랐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영토였잖아 라고 하면 표시된 부분을 지우면 돼요. 왜? 이 단어는 이제 내 것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다음번에 또 공부했는데 국토 그 뭐였더라? 찾아봤었는데 라고 하면 다시 찾아보면 돼요.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이 찾아보면 또 기억에 남을 거니까요. 한자보다는 한자어로 연관 지으면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다음 차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보신 분들 알겠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봅시다인데요. 이 공부가 끝나면 우리나라 영역을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핵심을 드릴게요. 앞에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보려면 이에 필요한 자료를 교과서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간단한 사파나 뉴스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영역이 왜 필요한지 그냥 동기유발 정도로 넣어준 거예요. 이런 사파 그림은 간단하게 눈으로 읽어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뒷페이지에 뭔가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그림이나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유추할 수 있으면 정말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볼까요? 그쵸?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이 바로 오늘 학습 목표를 알려주는 핵심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그림을 공부하는데 이 그림을 공부하다가 마찬가지 영토, 영공, 영해 이 단어들이 중요하겠구나. 그럼 이 단어 내가 잘 모르는데 사전 찾아볼까? 그런데 영 겹치잖아요. 그러면 영토만 찾아보더라도 이 세 가지는 결국 연관되어 있는 단어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모두 학습 목표를 토대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글이 있고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도랑 그림들은 왜 나오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알겠죠? 1번 가장 중요하고 2번 그림이 중요해요. 그럼 이 그래프를 해석했어야 되는데요. 이 해석을 할 때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7, 8월 달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이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랑 그림이랑 이 학습 목표를 연관지어서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 사실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그래프 해석이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혼자서 그래프를 해석해 보고요. 만약에 해석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밑에 글을 읽어보면 이것들이 전부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학습 목표를 살펴본다. 두 번째, 지도나 그래프나 그림이 있는지 글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살펴본다. 그런데 그래프를 스스로 해석할 수 없으면 천천히 눈으로 또는 말로 해서 글을 읽는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어휘나 단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통해서 한자어를 살펴본다인데요. 전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양한 자료와 말과 설명으로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떠올리면 바로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하는데 꼭 수업 시간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회과부도는 설명드리기보다 수학하면 수학 익힘, 과학하면 실험 관찰인데 사회과부도는 되게 좀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과부도를 보면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책에 나와 있는 지도랑 역사나 그림표는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심심할 때 독서하기 귀찮아 하는 친구들은 사회과부도를 펼쳐놓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만 살펴보아도 사회에서 배경 지식은 이 책 한 권으로 거의 끝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부도는 항상 옆에 두고 그냥 심심할 때 꺼내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 관찰 과학인데요. 과학은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는 수학 보고 수학 힘 보고 사회는 사회 보고 사회과 부두로 봤는데 왜 과학은 실험 관찰이 앞에 있나요? 라는데 저는 과학은 과학책에 담긴 내용보다 실험 관찰을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책을 펼쳤을 때 목차를 펼치면 됩니다. 목차를 펼쳤을 때 여기에 보면 각 차시별로 학습 목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수학이랑 사회는 단원명만 나와 있었는데요. 과학은 친절하게 전부 학습 목표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첫 번째만 볼게요. 지구의 자전은 무엇일까요? 라는 학습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이 뭐였더라? 우선 개념을 스스로 말로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어떤 실험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관찰을 했을까? 그 관찰 결과란 실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다 유추되면 이 공부는 끝난 거예요. 책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학습 목표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실험과 관찰을 떠올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파악하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뭔가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럼 실험 관찰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 지구의 자전 1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그날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실험을 했는지 보여줄 거거든요. 그럼 이 실험 도구를 보면 아, 맞아. 나 이거 지구이 돌리면서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는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역시 실험 도구를 보니까 결과가 떠올랐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결과를 눈 가리고 말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는 정답 적혀 있는 걸 보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한 것들이 정답이 맞는지 비교해 보고요. 마찬가지 넘어갔을 때 내가 앞에 학습 목표 가지고 몰랐을 때 실험 관찰을 봤더니 맞아, 이렇게 실험했고 이렇게 관찰했지,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했을 때 공부가 됐으면 끝.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이거 본 적은 있는데 어디서 실험을 했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때 과학책으로 가는 거예요. 과학책을 보면 지구의 자전이 있을 때 설명, 그 실험 과정이 정말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념 부분이 정확하게 또 두껍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했던 3단계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을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한다. 1단계 읽는 거였죠?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단계 중요한 부분 가린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복습할 때 아,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었다. 그리고 3단계 완전히 과학책을 보지 않고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복습할 때에는 똑같이 처음처럼 지구의 자전, 그래 지구의 자전 이렇게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복습을 하면 과학도 공부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과학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딱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에서는 그냥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왜? 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요. 지구의 자전이라고 했을 때 왜 지구가 자전하지? 왜 지구가 돌지? 이런 왜라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면 앞으로의 과학 공부는 더 이상 부모님이 시킬 필요가 없어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로봇이든 학생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스스로 노력하고 독서하고 찾아보기 때문에 꼭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과학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과서 공부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았으니까 빠르게 제가 복습 방법을 설명드리고 사전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늘어졌습니다. 자, 복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책이 많은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의 50%를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다 까먹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복습을 하면, 즉 10분 뒤에 복습을 하고 하루 뒤에 복습을 하고 일주 뒤에 복습을 하면 공부량이, 즉 기억력이 90%에서 100%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복습을 주기적으로 해줘야지 그날 배운 내용이 알고 학습 결손에 새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오래 하려면 4번 이상의 복습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하루, 오늘 배웠던 거 그날 저녁에, 그날 평일에 배웠던 거 주말에, 3월 초에 배웠던 거 3월 말에, 이렇게 공부만 하면 학습 결손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학습 성적 향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 방법은 학원 이런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과서, 그리고 보조교과서 포함, 그리고 필요하다면 두 번째 노트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노트 작성은 법은 조금 더 구체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날 뭘 배웠는지 이 정도, 중요한 단어는 이 정도, 그리고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 공부법을 그냥 노트에 옮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선 초등 새학기 공부법을 살펴보았고요. 사전 질문 남겨주신 5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들이 많이 겹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입학 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제가 6학년 담임을 많이 했었는데 중학교 간 친구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가장 많이 학원에 다니는 것이 중학교 예비 중학생들 때 그냥 초등학교는 막연하게 입학했다면 중학교는 그냥 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모든 학생, 모든 부모님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공부는 그 이후입니다. 학습 결손이, 초등학교 학습 결손이 있으면 중학교 공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 결손이 없어야 그 다음 공부를 한다. 그래서 6학년 학생들 중에서 나는 더 이상 6학년 초등학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공부나 선행학습이나 학원을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다 가니까 공부하는 것이라면 초등 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과목 수가 늘고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학생이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려면 안타깝지만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흥미를 잃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체육을 좋아하고, 음악 시간에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들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으려면 학습 결손이 없어서 그날 배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을 알아야 억을 배우고 조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만을 모르는 친구들은 억이나 조를 배웠을 때
흥미를 잃어서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더 흥미를 잃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앞서 내가 3학년인데 4학년, 5학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가라고 넘어가면 흥미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학년부터는 교과 과정 소재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년부터는 과목이 확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학습 수준이 높아진다기보다는 배워야 하는 과목과 학습량이 늘어나고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과목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과목별로 연계가 큰 과목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수학을 모르면 4학년 수학을 모르는 것처럼 수학이나 사회, 과학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3학년 사회를 예를 들면 사회는 환경학대법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3학년 배우고 우리 고장을 배우고 4학년 때 우리 지역을 배우고 아까 5학년 때 우리 나라를 배웠잖아요. 6학년 때는 우리 전 세계 지구촌을 배우거든요. 이렇게 과목별로 각 학년에서 이 관원을 모르면 다음 학년으로 어렵다라는 그 연계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 사회, 과학, 국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계가 높은 과목을 집중해서 복습하고 학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4학년 학생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효과적인 공부 전략이 궁금합니다. 제가 수학, 사회, 과학을 말씀드렸고 국어, 영어를 답변 드리지 못해서 이 질문을 선택했는데요. 국어는 어쩔 수 없지만 독서입니다. 아까 제가 모든 교과서의 첫 번째 1단계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쵸? 무조건 눈으로 읽고 또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해라고 하는데 국어는 그 중에서도 모든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읽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 국어 공부가 되고 사회할 때 사전 찾아보면서 어휘력 늘리는 것도 국어 공부일 것이고 추가적으로 배경 지식 확장을 할 때 책을 읽어보는 것도 다 국어입니다. 단 학습 만화나 만화책을 읽을 때에는 쓱쓱 넘기지 않나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어떤 뜻인지 파악하고 해석하는 문해력을 길릴 수 있는 독서가 국어 성적이나 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도움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비 6학년인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데 우선 일반적인 습관 기르는 방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6학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주도 학습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럼 첫 번째로는 공원하기가 추천드립니다. 공원은 교육학이라는 학생들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문인데 공원은 본인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나 내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나 유튜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공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한테 공헌을 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큰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 내일부터 2시간씩 공부할 거야가 아니라 나 내일부터 독서 30분, 수학 문제집 2페이지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할 거를 너무 크게 말하지 말고 세분화해야 되고요. 마지막 3단계는 A4 용지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거를 붙여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잔소리 여러분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 침대 위나 책상 앞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매일매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하기로 했었지 라는 것을 보고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했더니 도움이 되네 라는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이 앞에 세 가지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 세 가지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요. 마지막 내가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내가 공부했더니 기분이 좋아. 라고 그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전 이벤트 5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서 초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이어서 다음번에는 중등과 고등까지 설명회가 이어지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전 이벤트 및 이벤트 당첨 발표는
21일 월요일 날 서울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교사 안상현이었고요.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한 초등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